그분 얘기로는 이미 안철수하고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중도 보수 쪽으로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는 대단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이고 어떤 이념의 틀에 갇히지 않고 유연하게 정치를 하는 유연한 정치인이에요. 물론 원칙을 지키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개혁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기면 땡이다. 이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최근에 이건 그냥 제 느낌인데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때 김종인 씨 그 발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성공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김종인 씨가 한 걸로 봐가지고는 이게 촉이 온 거예요. 촉이 왔다. 장윤선의 그 편의점인가 취재 편의점에 정동영 의원이 출연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대선 때 있었던 이발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동안 이제 덮어져 있다가 이제서야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대표는 정통 출신이죠.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 캠프의 일원으로 정치에 첫 발을 뗐어요. 그래서 정동영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DJ의 후계자다, 적자다, DJ,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민주당의 정통 계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단지 정치적인 어떤 그 지향, 정치적인 그 DNA가 유사하기 때문에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의원계로 정치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DJ계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친노 친문은 아니었지만 사실 민주당의 적자였던 거죠. 김대중 대통령의 계보를 잇는 뭐 그런 흐름에서 정치를 출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동영 의원과 이제 대단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의원이 그 대선 때도 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재 편의점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김종인 씨와 만나서 정동영 의원과 뭐 몇몇 정치인들이 김종인 씨와 만나가지고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를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기자들에게 이거 공개를 하는 바람에 윤석열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손을 써가지고 안철수가 저쪽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방송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죠. 어제 이제 김종인 씨 만난 것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중도 보수 쪽으로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는 대단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이고 어떤 이념의 틀에 갇히지 않고 유연하게 정치를 하는 유연한 정치인이에요. 이게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강성이고 뭔가 꽉 막혀있고 이런 사람처럼 묘사가 돼 있는데 사실 여의도 정치인 중에 가장 유연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봅니다. 그 당시 저도 이제 대선 캠프 쪽에 조금 발을 들이밀고 있었는데 제 입장도 그거였어요. 선거에 지면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하게 되고 지금 보세요. 윤석열한테 선거 패배해가지고 이 고통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기려면은 민주당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안철수와 단일화, 또 심상정과의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 대선 때도 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는 위치에는 없어서 제가 다른 분들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추진해야 된다.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일단 선거를 이겨야 된다. 안철수에게 총리 자리를 주는 한이 있어도 이게 김대중 정신 아니냐. 김대중 대통령은 승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김종필과 권력을 나눠 가졌어요. 김종필을 총리를 줬잖아. DJP 연합을 했잖아. 근데 안철수는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그래서 포용을 해서 단일화를 했어야 된다. 뭐 단일화를 했다고 해서 승리를 했을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지만 0.73% 차이였기 때문에 안철수나 심상정과 단일화에 성공을 했다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성공을 했다면은 저는 대선 결과 바뀔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들은 얘기도 그거였어요. 무슨 얘기였냐? 저는 뭐 그런 의견을 좀 이재명 대표님께 전달해달라. 좀 가까이 있는 분한테 뭐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분 얘기로는 이미 안철수하고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좀 안심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2월경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선 한 3개월 전 정도에 이재명 대표가 안철수 측과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무산이 됐죠. 그게 좀 대선 승패를 가르는 하나의 또 분수령이 되지 않았나. 또 그런 걸 또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유연한 정치를.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뭐 지금 아까 김종인 씨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말씀 좀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행보를 해나가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대담하게. 그렇다고 해서 오늘 김민석 의원이 유탐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이 우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 자신의 정치적 그 노선, 정치 노선을 유지를 하면서 확장을 하는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야합을 해서는 안 돼요.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하고 손을 잡았지만 김종필한테 끌려다니진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DJP 연합이 깨졌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IMF를 극복하고 IT 강국을 만들고 월드컵의 기초를 가지고 이런 걸 다 해냈잖아. 그래서 나중에 가서 뭐 문제가 되더라도 자신의 원칙만 버리지 않는다면은
저는 유연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자신의 색채를 드러내는 저는 이런 행보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대담하게, 더욱 대담하게 확장 전략을 해야 된다. 일단 승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원칙을 지키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개혁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기면 땡이다. 이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건 뭐 제가 누차 방송을 하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